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조만간 구속될 가능성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9월에 1심 첫 구형이 나오고 10월에 첫 1심 판결, 공직선거법이든 위정조사든 법원의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도 있고 또 대북송금 사건도 또 추가 보강 수사할 것들도 있죠. 일단 기소를 했지만은 공소 유지하면서, 그리고 상방울, 후원금 쪼개기, 또 경기도 법인카드 수사할 것이 많은데 지금 검찰에서 완전히 이재명에 대해서 뿔이 났다, 이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독이 올랐다. 그러니까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 그동안 저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고, 서종욱 변호사도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계속 취재한 내용을 알렸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맡고 있고,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 특히 영장 재청구를 한사코 반대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특히 야당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대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디올백 문제만 수사를 하라고 콕 집어서 지시를 내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민주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전혀 비난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덕을 보고 있었죠.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유창훈 판사에게 배당이 됐고, 그래서 유창훈이 기각을 시키는, 그것도 검찰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충수를 둬버렸죠.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실제로 발의를 했습니다. 4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를 하니 이원석 검찰총장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고 마지막 검찰총장에 대해서 오명을 쏘고 나가면, 만약에 본인이 이재명 쪽의 입장에 서서 그쪽에 기울어진 수사 지휘를 하다가 나중에 정치를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 소속으로 호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검찰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나가면 정치를 할 수도 없겠죠. 불명예를 잔뜩 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 4명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일종의 검찰의 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한 100명 이상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까지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이재명의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니까는 민주당의 스피커들이 사실상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설 같은 비난을 쏟아냈죠. 김건희의 애완견,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원석을 향해서 좌파 쪽에서 일종의 토사구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원석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상당히 센데 이재명을 완전히 직격하는, 정조준하는 그런 발언들을 오늘 쏟아냈습니다. 오늘 대검에서 원래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3가지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회의는 대검 연구관 이상 검찰 간부들이 전원 참석을 하는 그 회의죠. 그리고 이 이원석 총장의 발언 요지는 검찰 구성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검찰 내부막 2+, 지금 거기에 막 글이 올라가고 있죠. 이재명을 비판하는. 거기에 그대로 게시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일단은 검사에 대한 탄핵 조치는 이원석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법정에서 유죄가 받을 것이 명백해지니까 법정 밖에서 거짓 탄핵, 거짓 사유, 이상한 사유를 갖다 붙여서 길거리 싸움처럼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서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을,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속셈을. 그리고 또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서 이것은 이 법사위에서 검사 4명을 불러서 수긍을 하겠다는, 정청래가 있는 법사위에서. 그리고 또 대장동 변호사들, 박균택, 이 변호사들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 법사위로 옮겨서 자기들 안방으로 옮겨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자기들이 모두 도맡겠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을 듣지 않더라도 사법부의 재판권,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특히 법사위에서 청문회처럼 이렇게 검사들을 부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상대가 저급하고 이재명이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일단 본인이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여러 수상한 행태를 보였지만은 검찰 원래 회의 간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검찰 조직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더 무게가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내부 검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법대로 다 수사하라는 그 이야기죠. 이 정도 되면 다 알아듣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조국당과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이야기죠. 기소청 그리고 중수청으로 바꿔서 검사라는 직책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단 직급을 강등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침묵을 했지만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사사법제도는 그러니까 검찰을 존속을 시키는 그것은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명, 안전, 재산, 국가의 존속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 없다. 검찰 해체, 그것을 실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다 오랜 기간 체계가 짜여져 있고 그것은 국가 존속 문제까지 걸려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검수완박을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 만에 급조된 검수완박 그리고 수사권 조정 입법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상국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법으로 입법했다. 이걸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문재인, 조국, 이재명 이런 사람들 지금 떠오릅니다. 이처럼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구말을 꺼내들었는데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기기를 들 것이 명확하다. 그래서 그리고 끝으로 여러 우수 검사들 이름을 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하며 발언을 맺었다. 이 상황, 지금 상황이 워낙 검찰 조직이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원석의 발언은, 이 발언은 민주당, 특히 좌파 세력 전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수완박까지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단 토사구팽을 당했죠. 본인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나서서 이재명을 비판을 했는데 그것이 파만파 파고 효과를 일으켜서 검찰 조직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은 최대 위기에 다시 빠졌고 수사를 수사 의지가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전체가 제가 오늘 또 낮 시간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최대의 방어는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을 막는 방법은 검사 탄핵 같은 것을 막는 방법은 검사 탄핵을 하는 목적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 위축, 재판 위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대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면 된다. 오늘 제가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칼잡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과거에는 수사 잘하기로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사력을 이용해서 신적 패청산, 이재명 문재인 잡으라고 이 자리에 앉힌 건데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않았죠. 자,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애매하고 지금도 그 위치가 아주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롯하게 그 책임을 혼자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서원 씨, 최순실 씨라고 불렸던 최서원 씨가 지금 8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정농단 관련해서 감옥에 갔던 사람 거의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에서 쫓겨나고 구속됐고 그래서 4년 9개월 가까이 감옥에 있었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 없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세력 또는 자신을 탄핵했던 세력 그 어느 누구에도 원망의 소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감옥에 갔던 공직들도 대부분이 다 나왔는데 그런데 최서원 씨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핵심 조직 역할을 했던 검사들 대표적으로 이 한동훈 현재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원석 전 현 검찰총장이죠. 이분들도 지금 검찰총장과 그리고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역사의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뭐 단죄했던 사람들 또 단죄를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은 정치적이고 선전선동이고 여론 조작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 씨는 아직도 감옥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서원 씨가 지금 치매기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면회를 다녀왔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작년까지 친하게 지내셨던 지인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작년에 면회도 자주 왔고 병원에도 반찬도 가져다 주셨던 지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강한 진통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엄마가 저도 못 알아볼 때가 돼서 그때야 나올 수 있나, 이럴 때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이제 나가는 것도 기대하기도 싫다고 저도 오지 말라고 화 잔뜩 내시는 걸 보고 지금 참고 안 오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나오는 길에 나는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최서원 씨도 나도 나가는 것도 이제 기대는 안 한다,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딸 정유라 보고도 면회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자포자기한 것 아닌가. 이 염천더위에 감옥살이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서원 씨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은 2016년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주 여다교도소에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형기가 만료되는 때는 85세가 되는 2037년 10월 달입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 8년 동안 감옥에 있다. 최서원 씨가 뭐 좀 오바를 했다고 하나, 지금 최서원 씨가 그동안 최서원 씨의 결정적인 뭐 증거라 했던 거, 태블릿 PC의 연설문을 고쳤다 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태블릿 PC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를 이게 최서원 씨가 했으니까 그래서 달라고 해서 소송을 벌여가지고 이겼습니다.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정유라 씨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밝히면 자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을 비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 진영에서는 계속 뭘 밝히라기도 하고 또 그 중간에 있는 변희재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지금 이 정권 또 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어중간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했던 세력들, 뭐 탄핵은 좀 더불어민주당 쪽의 사람들이지만 구속했던 사람들, 그게 한동훈, 이원석, 윤석열 이렇게 라인을 올라가게 되면, 근데 그분들이 지금 보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있고 지금 당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와 최서원 씨의 위치가 정말 어중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도,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 보면 보수 괴멸을 했다고 하는 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괴멸하는 게 뭐였습니까? 언론, 조작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마구 적폐머리를 했고 그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그래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는 200여 명이 구속됐고 국정원장 3사람, 대법원장까지, 그 가운데 이재수 장군, 변창훈 변호사 등 억울한 수사, 억울한 구속에 견디지 못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서 아마 이건 지금 이 정부 있을 동안에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위해서 수사를 저렇게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정말 뭔가 여기도 발을 대고 있고 저기도 걸쳐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정부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의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지금 문재인 대인 수사는 자기가 퇴임하는 시점이 9월 15일이니까 그 이후에 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법무부 장관, 검찰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승승장구해왔고 중간에 조국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을 겨냥하면서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으로 말하자면 쫓겨와다시피 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쫓겨와다시피 해서 지금 여기 우파 진영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가 맞나? 보수가 맞나? 정체성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러면 거기 반대쪽에서 책임을 논하는 사람들, 당신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아니가.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돼갖고 똘똘 이재명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양심을 갖다 버리고 상식을 포기해도 손치더라도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치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가 지금 이렇게 어중간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보수가 맞나 이렇게 서로 묻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지금 최서원 씨는 이 상황에서 가장 애매하게 구속되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동부구치소 시절에 엄마 진료를 봐주셨던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또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이런 생활의 끝은 나는 걸까? 이런 생활의 끝은 끝나는 걸까? 끝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아까 저기 재산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100억 원 빌딩을 팔았고 차압당했고 그래서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그래서 자꾸 자기 SNS 글을 올리면서 거기 계좌번호까지 띄우고 있는 게 정유라 씨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승마를 할 정도면 부의총, 상류총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는 아기가 3명이지만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머니는 감옥에 있고 치매기도 있고 그동안 허리 수술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상 치매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엄마가 근래 화가 많은 것도 조기 치매의 증상일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어제 하루 종일 잠을 설쳤다. 제발 엄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 이걸 보면 정유라 씨도 대단한 효녀이면 틀림없습니다. 자기 엄마 이야기. 정유라 씨는 자기 개인 이야기보다는 제발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누구도 나왔고 다 나왔지 않느냐. 심지어 박영수도 나왔다. 다 나왔지 않느냐. 자, 우리 어머니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15에 꼭 석방되셔서 이런 글도 더 이상 안 쓰고 어머니 자녀와 즐겁게 지내는 평범한 일상 게시글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